이 동영상 강의는요, 와글와글 세상TV 대표인 박명섭 교수님의 초청으로 강의를 녹화하여 올립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로 무역거래를 위한 기구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국제상업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나옵니다. 자, 이 국제상업회의소는요, 우리가 그 어떤 연역을 한번 보면 국제상업회의소 또는 국제상공회의소라고 한대요. 세계에서 가장 크고 대표적인 기업 관련 국제기관입니다. 그래서 1920년 파리에,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발족을 했죠. 지금 한 130개국 이상의 여러 회원사들이 이제 그 회사의 기업의 어떤 확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이 국제상업회의소는 각국 실업가 단체를 구성 멤버로 해요. 각국 상공회의소나 실업가의 연락 내지 제휴, 통상관계의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도 대한상공회의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국제상업회의소의 어떤 우리 그 구성 멤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국제상업회의소는요, 우리가 1919년 10월에 미국 뉴저지의 애틀란티스트에 거기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벨기에 등의 기업 대표가 모여가지고, 이제 1차 대전 이후로 이제 전 세계 이제 경제가 많이 붕괴되었죠. 유럽 쪽하고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세계 경제를 재건하고 국제무역, 이 국제무역 통상 부흥에 관해서 이제 회의를 개최하면서 이제 이 회의에 이제 국제상업회의소가 상업회의소의 모태가 되었죠. 그리고 이 국제상업회의소는 여러분들 우리 지금 무역하고는 굉장히 친밀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신용장 관련 통일 규칙인 이제 UCP 600, 그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우리 또 정년 거래 조건 보면은 인코텀즈 현재 최신 버전 2020 이런 것들이 전부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이제 제정을 해가지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국제상업회의소는 아까 우리 유엔의 이런 기관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는 쉽게 말해서 민간단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민간단체에서 우리가 국제무역이라든지 이제 전 세계 경제 발전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국제 규정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게 무역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국제상업회의소는 무역, 투자, 금융, 또는 거래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정이 없었던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경제의 부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기업, 그다음 사업자 대표들로 조직된 국제 민간 기구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국제상업회의소는 국제무역에 지금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뭐 대표적인 국제 규정이 인코텀즈 2020, 그 다음에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URC 522번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보증신용장 관련해 가지고도 국제 규정도 있고 요구불 보증이 디맨드 개런티 관련해 가지고 URDG도 있고 이 국제 무역과 금융 이제 이런 상거래 쪽에 필요한 많은 국제 규정을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뿌리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상업의 설립 목적은요. 당연히 이제 국제 통상 환경 개선이라든지 국제상업회의소의 설립 목적이 이제 상관습, 대표적인 우리 상관습법이 인코텀즈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상관습의 국제적 통일, 그리고 국제 통상 관련 분쟁, 이 분쟁 관련해 가지고는 국제상업회의소에서 국제중재법원을 이제 세워두고 있죠. 그죠? 그래서 분쟁 및 조정, 그리고 각국의 상업회의소의 친선 도모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ICC 산하에 있는 국제중재재판소는요, 우리가 국제적 상사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1923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ICC 산하 기관으로 설립이 되었죠.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 국제 상사 분쟁 해결 분야에 있어서 세계 주요 기구로 자리를 잡아왔고요. 이제 이 회의소에서는요, 설립 이후부터 조정과 중재기관 절차를 계속 후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21년도에 우리가 국제 중재 중재 장소로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선호된 곳이
이 ICC 산하의 이제 국제중재재판소였습니다. 그리고 2위가 이제 싱가포르 중재센터였고요. 3위가 홍콩이었고요. 4위가 런던 중재재판소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제 선호도가 나왔는데, 그 선호도 이제 국제 중재 그 장소로서 가장 많이 이제 선택된 곳이 국제상업회의소의 국제중재법원이었습니다. 네. 자, 국제상업회의소 조직을 보면요. 총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장직과 사무총장, 그리고 이사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제 세계관세기구로 넘어가는데요. 이 세계관세기구는 WCO는요, 우리가 그 월드 커스텀스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1952년도에 관세협력이사회에 여기에서 이제 설립된 독립적인 정부간 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관 관세 행정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설립 근거가 1949년도에 유럽 관세 동맹 연구단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품목 분류, 여러분 HS 코드 아시죠? 그죠? 그 품목 분류와 평가를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1950년도에 방금 말씀드린 관세협력이사회 CCC 설립을 이제 국가들이 협약을 해가지고 품목 분류 협약도 하고요.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이제 브뤼셀에서 관세협력이사회 요거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 6월부터는 이 공식 명칭으로 이제 월드 커스텀스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WCO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 기구에 가입한 게 1968년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WCO의 기능을 보시면요. 우리가 세관에 이제 통관하고 하는데 문제에 대해서 협력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연구를 하고요. 높은 수준의 조화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세관 시스템, 각 국가마다 이제 수출 수입 통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통관의 세관이 이제 제일 일선에 있는데 세관 시스템의 기술적 측면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런 협약과 협정 개정안을 준비하고요. 협약의 통일된 해석과 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권고사항 제시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이제 WCO 같은 경우는요, 관세 기술 및 법규를 국제적 수준에서 정말 간소화시키고 표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각 국가마다 관세법이 있는데요. 법이 있으면서도 그 법대로 이제 수출, 수입, 통관이나 이런 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일선에 예를 들어서 이제 커스텀스 오피스가 있으면요, 그 세관이 있으면은 이 세관 직원이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통관도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뭐 통관되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세 기술이나 법규를 국제적 수준에서 간소화시키고 표준화시킨다. 참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품목 분류, HS 코드. 이거에 관해서 이제 조약 적용과 적용을 하고 이제 해석을 통일시키는. 그래서 A라는 국가에서 우리가 HS 코드가 예를 들어서 191919가 나오면은 B라는 국가에도 당연히 여기 관세기구 회원 국가에서는 동일하게 191919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그 제품의 HS 코드에 적용을 하는데 그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하는데 국제적으로 통일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관세 분야에 관한 정부와 정부 간 협조를 이제 지원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WCO가 만들어진 어떤 목적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조직을 보시면요. 제일 위에 이제 사무국이 있습니다. 이 사무국에는요, 이제 당연히 사무총장이 있고 부총장, 이사회 뭐 이런 식으로 쫙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직원들은 약 한 180여 명 정도가 상설기구로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국 1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관세무역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제 품목 분류하는 거죠. HS 코드 품목 분류하고 이제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원산지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는 게 이제 관세 및 무역 이사회입니다. 두 번째, 규정 준수 및 촉진 이사회는요, 이 법규를 이제 준수하는 거 감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활히 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관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역량 강화 이사회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그 다른 말로 능력 배양국이라고 하거든요. 능력 배양국. 그래서 이 그 조직을 개발하고 이제 WCO 회원에게 역량 구축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교육을 제공하는 그 부서라고 해서 능력 배양국이라고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밑에는요, 삼국일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실무기구가 있습니다. 이 주요 실무 그 기구들 보시면은요, 그 총회 카운실 정책위원회로 구분되는데요. 여기 이제 정책위원회 밑에는 재정위원회, 감사위원회, 상임기술위원회, 능력배양위원회, 조사감시위원회, 품목분류위원회, 평가위원회, 원산지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총회 밑에 정책위원회 그 밑에 총 8개의 이제 위원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산하위원회를 또 다시 보시면은요. 그 산하위원회는 정책위원회가 재정위원회, 그리고 7개 기술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및 어떤 특별 작업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WCO 지역회의가 6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6개의 조직은 우리가 이 지금 여기 PPT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WCO는요, 이 회원국을 아태 지역, 첫 번째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 다음에 동남아프리카 지역, 그 다음에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그 다음에 중서아프리카 지역, 미주 지역, 유럽 지역, 요래 가지고 6개 지역으로 구분해 가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우리 관세 교류 및 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WCO의 이제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봤고요. 자, 이제는 유엔 무역개발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웅크타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웅크타드는 이제 그 공식명 그 이제 풀네임이 United Nations 유엔의 컨퍼런스 회의인데요. 무엇을 위한 회의냐? Trade and Development 무역 개발 회의. 그래서 유엔 무역 개발 회의 웅크타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유엔 무역 개발 회의는요. 국제 무역에 직접적으로 이제 유엔에서 이제 그 어떤 관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이 국제 무역에서의 통합과 지속적인 개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2차 세계대전 후에 이 진짜 선진국들이 모든 국제 이제 경제와 무역을 다 이끌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개도국은 영원한 개도국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도상국가들이 무역개발 문제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를 제안한 것이 모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62년 8월에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에서 이제 그 당시 전 세계 무역과 국제 경제를 주도를 하고 있던 선진국의 동의를 얻어가지고요. 이제 웅크타드 개최를 결의하고 그리고 1964년도에 제1차 웅크타드 총회를 개최하고 이제 이 유엔 직속기구로 설치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 웅크타드의 3대 우리가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역할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엉크타드는요, 가트내 무역개발위원회 설치해가지고 개도국 무역과 개발 문제를 다루게 하고요. 그래서 개도국도 이제 국제경제, 국제무역에 이제 이바지하고 언제까지 개도국으로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제 중진국으로 올라오고 선진국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이제 개발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그 하고 1964년 1차 웅크타드 총회에 참가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개도국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G77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4년마다 이 무슨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이 4년마다 개최되는 총회를 통해 가지고요. 개발도상국가의 경제 무역 이런 것들을 입장을 선진국에 표현하는 국제경제기구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엉크타드의 3대 기능은요. 첫 번째가 제목에 나와 있다시피 트레이드, 무역입니다. 그리고 투자, 금융, 개발, 그죠? 디벨로먼트, 개발 등 각 분야에서의 정책을 우리가 분석 및 연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회원국 간의 어떤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기능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개도국에 이제 선진국들이 어떤 기술을 지원을 해주고 기술 지원을 제공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개도국도 개도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총 회원 국가가 저 195개 국가가 지금 회원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앵쿠타드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64년 3월에 가입을 했죠. 자, 그렇게 가입을 해가지고, 이 엉크타드도요, 앞에 우리 보셨던 이제 그 월드 그 관세 이제 그 조직 그처럼 WCO처럼요. 이제 엉크타드 내에도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그 그룹으로 이제 그 보고 있는 그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엉크타드 내 그 공식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아시아 그룹, 아시아 아프리카 그룹이고요. 그다음에 선진 그룹이 B라고 이제 그 부르고 이제 C가 중남미고 D가 러시아 동유럽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가입 이후 저 계속적으로 이제 A 그룹, 아시아 아프리카 그룹에 있었는데 야, 이 그룹이 변경되면서요. 2021년 이후로는 대한민국의 B 선진국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 이건 재밌고 이제 그 가슴 뿌듯한 그런 이제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엉크타드의 이 이제 조직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 이제 조직이 있는데 커뮤니케이션, 정보 이제 아웃리치 서비스, 그다음에 정부간 지원 서비스, 기술 협력, 그다음에 자원 관리 서비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유엔 개발 계획이라는 걸 한번 보시죠. UNDP라고 하는데 자, 공식 UNDP 이름은 United Nations Development 이제 프로그램. 그래서 UNDP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지금 우리가 적혀 있는 게 Nations Development 프로그램 해가지고 영어로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유엔의 개발 원조 계획 그거를 조정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엔에서 스페셜 펀드 유엔 그 특별 기금이 있잖아요. 그 특별 기금과 우리가 이제 기술 원조 계획 여기를 통합해 가지고 1965년도에 이제 유엔 개발 계획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유엔 개발 계획을 만든 것은 세계의 어떤 우리가 그 개발과 그에 대한 원조를 위해 가지고 유엔 총회 거기에 하부 조직으로 지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다시피 1965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엔의 산하기관입니다. 유엔 산하기관. 자, 여기에는 최빈국에 대한 기술 자문. 자, 최빈국이 뭡니까? 정말 개발도상국 국가 중에서도 정말 밑에 못 사는 국가들입니다. 이런 국가들이 빨리 무역이라든지 경제개발, 경제성장을 해가지고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쌓아가지고 이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제 최빈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술 자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 직업 이제 훈련이라든지 그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장비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전 세계의 약 170여 개 그 국가 장소에 상설 주재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개발 계획에 저 사무총장은요, 이 유엔에서도 굉장히 직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개발 계획의 사무총장은 우리 유엔 전체 사무총장, 전에 우리나라에 반기문 이제 사무총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그 밑에 사무차장 그 밑에 유엔 개발 계획의 그 이제 사무총장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직책 서열 뭐 3위 정도 된다고 하는 굉장히 높은 어떤 직책 그 서열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적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관리하는 일을 주로 이 유엔 개발 계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유엔의 2030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라고 해가지고요. 모든 형태와 자원에서의 빈곤 퇴치. 정말 우리 전 세계 이제 빈곤을 퇴치하고 다들 잘 살아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 위한 구조 변환 가속화. 그 다음에 이런 외부의 어떤 우리가 환경 변화와 이런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 조직이 어떻게 흔들리거나
이제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보건력 구축을 위한 개발 과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UNDP의 조직은 이제 이사회가 있고요. 이사회 밑에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이사회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이제 전 세계 최빈국들을 지원해 가지고 다 같이 잘 사는 국가들로 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 유엔사나 그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